네, 안녕하세요. 세무신고 실무 1주차 부가가치세 심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학기에는 부가가치세 실무 수업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1교시에는 비대면 수업, 그리고 LMS 25분 수업과 그리고 퀴즈, 그리고 과제, 비대면 수업 내용을 요점 정리하셔서 LMS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교시는 대면 수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교시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그리고 복습, 그리고 실무 적용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 마친 다음에는 국세기본법 기출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의 교재는요, 세법계로 2025년 개정세법 다룬 상경사의 세법개론으로 교재를 정했습니다. 자, 학습 목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주의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항목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주제마다 기초세무회계 수준의 계산 문제를 제시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응용력을 높이도록 한다. 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해 준비하고 이론과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기초 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그리고 국경세의 조정,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지난 1학년 때 부가가치세의 기초 실무과정 배우셨는데요. 초반 부분은 약간 기초 이론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세 가지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Value Added Tax라는 VAT라고 우리가 약자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value added란 부가가치란 거래의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라는 것은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원래 제조업자는 이제 매출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뭡니까? 자기가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제조업자에서는 전 단계 매입을 일단 생략을 하고요. 실무상. 자, 도매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매입이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매출, 원가, 매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창출된 부분, 뭐 이윤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매입,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의 이윤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그리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이미 1학년 때 여러분께서 저에게 빵을 파셨던 가격, 그리고 거래의 각 단계, 밀을 수입하는 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도정을 하고 유통하는 업자, 제조업자, 그리고 소매업자, 그리고 제 과정에 물건을 밀가루 납품하는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된 빵의 가격부터 거래의 각 주체별로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를 설명을 여러분들께서는 들었습니다.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라는 이 부가가치세는요, GNP형이 있고 소득형과 그리고 소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나라에서는요,
모두 소비용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총 매출의 국민 경제 전체 합계액입니다.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그리고 감가상각비, 대체 투자액, 그리고 순투자액, 그리고 임금, 그리고 지대는 임차료죠. 그리고 이자라든가 금융비용이라든가 나의 이윤, 총 소비액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총 투자액을,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 소비액에서, 자, 요 단계, 총 소비액에 부과하는 것은 우리는 소비용 부가세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순투자액, 요 과정까지는 소득형 부가가치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 매출액에 대해서 GMP형의 이렇게 임금이자, 총소비액, 순투자, 그리고 감가상각까지 모두 다 관련된 부대 비용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단계, 중간재 구입액은 차감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GMP형 부가가치세. 우리는 어디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소비용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GMP형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이 유형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국민 총생산이라 보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생산물에 대한 가치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중간 생산물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총 소비액과 총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형 부가가치세 보겠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를 순국민세상 N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총 소비액과 투자액,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으로 또 포함하고요. 이것은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되는 임금이라든가 지대, 그리고 이자나 이윤의 합계액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득형 부가가치세의 요소 소득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 베이스는 개인 소득세와 같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소득세하고 유사해지게 됩니다. 자, 소비용 부가세입니다. 소비용 부가가치세는요, 국민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부가가치를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총 소비액과 그리고 일치하고요,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되는 임금, 지대, 그리고 이자, 그리고 이윤의 합계액에서 투자액을 뺀 금액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소비용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그리고 대다수의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소비용 부가가치세에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자본재 구입액을 부가가치의 범위에서 제거하고요, 자본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를 즉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중간재와 자본재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액을 무조건 우리는 부가가치의 범위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아주 시행이 아주 간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도표를 보시면은 세 가지 유형을 요약해 보면요, GMP형은 부가가치세 계형은 국민 총생산에서 소비액과 총투자액을 차감한 것으로 부가가치를 보는 거고요, 소득형에서는 국민 총생산과 그리고 총소비액, 그리고 순투자액, 여기는 이제 이거는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부가가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자, 국민 총생산에서 요 T의 T승, I의 T승이 있죠.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투자액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액을 총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이 총투자액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차량 운반부를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50%다 감가상각. 그러면 여기 뭐예요? 500만 원이 되겠죠. 감가상각비. 이 순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 총 투자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투자액에서 자,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임금 그리고 이자, 지대 그리고 이자 그리고 이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모두 더한 방법에다 총 매출액의 중간재 구입액까지 차감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 순서가 되겠죠. 하지만 소비용 부가가치세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다. 이것이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의 성격은 자, 요거는 소득세와 유사하고요. 이거는 소비세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재를 과세함으로써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배웠을 때, 다뤄봤을 때 매입은 어때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요건에 맞추면은 대부분 다 공제를 해주고 있죠. 부가가치세를. 여기에다 뭐예요? 자, 그러면 사업 설비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이 사업 설비, 투자자산 모두 다 마찬가지겠죠. 이걸 우리는 자본재라고 하는데 이 자본재에다가 10% 부가세를 과세 매입 단계에서 과세를 해서 사온 거에 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습니까? GMP형에서는 투자에 대한 미치는 효과는 자본재를 과세함으로써 투자를 억제하는, 그래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소득형에서는 감가상각비 공제를 통해서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때문에 회수기간이 어떻습니까? 길죠. 토지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0년간 5%씩, 그렇죠? 10년에 5%씩 감가상각을 해주잖아요. 그 감가상각 기간 동안 10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환급은 조기환급, 그렇죠? 투자에 대해서 10% 전에 100% 다 그 과세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다 공제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소득형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은 5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는 거죠. 자, 소비용 부가세는 자본재 구입 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한다. 자본재 구입이든, 자본재는 뭐예요?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그렇죠? 그걸 자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재 또 다른 거 고정자산도 마찬가지죠. 부가가치세를 전액을 신고할 때 환급해 주면서 뭐한다? 투자를 촉진한다는 거죠. 그것도 일반 환급도 아니고 고정자산 환급은 어떻습니까? 사업용 투자자산은 조기환급 15일 이내, 2주 이내 내주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30일이 걸리는데. 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소비용과 GMP형,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소득형 각각 알아봤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형은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그 부담을 전가가 예상되는 다단계 소비세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 그리고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의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한 재화나 용역 소비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라든가 주세와는 좀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부가세를 다 최종 소비자가 물죠. 하지만 고급 제품이라든가 레저용품, 레저 골프용품이라든가 그런 특별하게 소비되는 품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다. 이 간접세는 뭐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 그리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접세다라고 표현합니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짓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 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뭐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담세자는 누구다? 최종 소비자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자,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하는 다단계 방식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단계. 요 거래의 각 단계 1번, 2번, 3번. 벤더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뭐예요? 최종 소비자에까지 가기까지 뭐 몇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소비자까지 단계를 보면 4단계. 그래서 다단계. 그렇죠? 단계가 만을 다자를 쓰죠. 다다익선 할 때. 네. 자,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직접법과 그리고 간접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소비용 부가가치세라고 하더라도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떻게 과세하냐에 따라서 직접법과 전단계 거래공제법과 간접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단계 간접법, 세액공제법을 하고 있다. 중요하죠. 자, 직접법은 가산법과 전단계 거래공제법입니다. 세액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법이나 어떤 거래 단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한 후에 그 후에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산법과 전단계 거래공제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 그리고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액에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자본재 구입, 다음에 자본재 구입액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세 임금, 지대, 이자, 이윤, 감가상각비, 그리고 최종 자본재 구입액을 빼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0%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값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이 과정이 산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전단계 거래공제법, 그러면 거래공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 매출액에서 매입한 상품 가격을 빼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전단계 거래공제법. 그래서 직접법, 가산법과 전단계 거래공제법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은요, 직접법은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하기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부가가치라는 것을 납세 의무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이론 방향에 충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각각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단위로 해서 어떠한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개의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 및 그에 부담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뭐다? 부가가치세에 부담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부가가치세 이론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점과 단점. 이론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단계 간접법,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해서 과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에 창출된 부가가치세에서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요. 자, 이 얘기가 매출액에서 세율을 곱하고 부가세율은 우리 단일 세율이니까 여기서 뭐예요? 매출 세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업자가 이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죠.
매입액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매입세액, 즉 전단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자, 그럼 매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뭐예요? 매입, 그렇죠.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결과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나오죠. 이게 부가가치라는 거죠. 부가가치세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단계 고래공제법은 인보이스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매출액에서 세율 10%를 차감하고 매입액에서 세율 10%를 계산해서 차감한 나머지 가격 차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함으로써 징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거래징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떠넘기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텍스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되고, 이것은 거래징수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영수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요, 지난 제가 1학기 때 여러분 밀가루 수입업자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그리고 동네 빵가게 주인에게 이르기까지 관련됐던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요 그림표가 이해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그림 설명은 그림을 약간 좀 어렵고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매입할 때는 매입액에다 뭐예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렇죠? 차변에. 그럼 이건 뭐예요? 무슨 요소? 이거는 임시계정이죠. 임시계정. 얘는 매입은요, 집합적인 계정으로 매입을 쓰지만 결과적으로 요걸 세분하게 나눈다면 이건 뭐예요? 뭐 원재료가 될 수 있고 상품도 될 수 있고 재고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재고자산, 그렇죠? 그리고 다 상대 계정, 요거는 요거에 대한 상대 계정인데요. 자, 지불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불수단. 어떻게 했냐? 뭘로 했냐? 현금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 카드로 했으면은 미지급 비용, 그렇죠? 상품 재고자산 같은 경우 이런데요.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뭐예요? 미지급 금으로 상대 계정. 외상으로 했습니다. 카드로 하거나 할부로 했을 때, 장기 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출했을 때는요, 뭐가 들어오죠? 우리에게는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현금. 그러니까 교환이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과 뭐예요? 캐시, 현금과 서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화폐는 어차피 모든 화폐는 거래는 뭐예요? 교환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환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불량품이에요. 그리고 작동이 잘 안 돼요. 어제 샀는데 오늘 와서 켜보니 어느 오프를 해봤더니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이거 다시 교환한다는 거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교환 거래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하고 재고자산하고 저쪽에 있는 재고상품 같은 것을 교환 거래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화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네. 자, 매출했을 때는 현금 들어오죠. 만약에 현금 들어오고 다음에는 수익을 인식해주겠죠. 여러분들 거래 8요소 배우셨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는 자기 태어난 곳의 반대 방향. 부채의 감소,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수익의 발생 거래 대변, 그리고 비용의 발생 차변.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렇죠? 자, 납부할 때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출할 때는 매출 인식하고, 요 매출은 뭐예요? 소비자에게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젠가 나가야 되니까 부채 계정을 쓰고, 이것도 임시 계정이 자산 계정에 임시로 놔뒀다가 나중에 뭐예요?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예수금 차변 다시 보내주고 부가가치세 이걸 우리는 뭐에 대체전표에서 상계 처리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뭐다?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장점. 자, 이 방법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계산되고 전가가 되기 때문에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명확하게 인식이 된다.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율을 설정하는데 아주 편리하고요.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환급할 수 있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는 국경세 조정에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논리적인 규결은 어떤 식으로 규결되냐. 이처럼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거래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를 매입할 때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거래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하면서 그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구조를 취함으로써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결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으로 규결이 되는데 이론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거래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그런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포착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총칭에서 이걸 뭐라고 본다? 과세 거래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인원상 과세표준 계산 이 두 가지로 규결이 되는데요. 자, 두 가지와 또 매입세액의 공제 자, 과세표준은 자, 부가가치세의 차액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 용역을 공급 과세함으로써 과세표준도 부가가치 차액이 아니라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매입세 공제로 규결된다. 누적 효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매입세의 공제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데요. 매출세액에서 계산함으로써 비로소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가 회피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단계 거래세 공제법에서는 사업자가 징수한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합계표도 발행하고 여러가지 방법들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럼 퀴즈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첫 번째,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세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무엇일까요? GMP형, 소득형, 소비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났습니다.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나라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부가가치는 거래의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하는 뭐뭐를 취한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들어갈 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비용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거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주차 과제물 안내입니다. 1주차 수업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LMS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